예, 기초정보관리에서 회사 등록 중에 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사항과 추가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2페이지 기본사항 화면에 개인에 대한 부분과 사례는 49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49페이지 사례를 보면 백두산의 한라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코드 6000번으로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하는 기본적인 순서는 앞에 법인 사업자 등록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을 합니다. 회사 코드 6000번,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한라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라물산. 자, 구분해서 법인이냐 개인이냐 하는데 개인을 선택하고요. 사용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계 연도는 3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3기 2019년 1월 1일부터 자 1월 1일을 사회계 연도 1월 1일을 입력하게 되면 2019년 12월 31일로 1년 단위로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3 12 12 3 4 5 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업자 등록번호 앞에 세 자리는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한 세무서 관할 코드고, 두 번째는 개인, 법인, 면세사업자 구분할 수 있는 코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세 유형이 나옵니다. 법인 사업자에서는 과세 유형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과세 유형이 나옵니다. 과세 유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 유형은 요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과세 유형에는 첫 번째가 일반 과세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간이과세자, 세 번째가 면세사업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어떤 사람들을 간이과세자라고 하냐면, 물론 업종의 제한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로서 과세사업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이상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죠? 과세자로서 과세사업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를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번호가 90번대인 사업자입니다. 그죠? 사업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반대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변경이 되는데 이게 우리 직전 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기준에서 변경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4,800만 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이걸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4,8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냐? 변경 시점은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그러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리를 하는 과정이 이 부분입니다. 자, 과세 유형 일반 과세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 유형 전환일이 언제냐?
전환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1일 날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유형과 과세 유형 전환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 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자 명이나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법인 사업자에서 등록하던 내용들을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백두산이고요. 거주자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걸로 인정하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 등록하는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택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등록을 합니다. 검색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태 종목 마찬가지로 부동산업,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자, 업태 종목을 등록하실 때 여러 가지가 나올 때에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업 외라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업 외 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업종 코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자, 14번에 공동사업 나옵니다. 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자 명에 백두산 외 1, 외 2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구분 나옵니다. 소득 구분 14번에 나오는데요. 자, 소득 구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구분은 자,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 소득으로 나옵니다. 자, 부동산 임대는 30번 부동산 임대. 자, 그 다음에 32번 주택 임대. 그 다음에 40번 사업 소득.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 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 구분은 우리가 기장을 해야 되는 소득은 전부 다 사업 소득입니다. 사업 소득이지만 사업 소득이지만 그러니까 세 가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구분 이유가 뭐냐? 구분 이유는 나중에 이제 소득세법과 관련되는 조정사항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결손금 공제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2월 결손금 공제 관리 차원에서 그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된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하다. 반드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에서만 공제된다. 자,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지만 주택임대에서 발생된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임대소득이지만 요걸 구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결손금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은 다른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 법인에는 없었던 부분이지만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주택임대 관련되는 부분,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이유는 2월 결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인 공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득세 세무조정이나 소득세 파트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에 중소기업 여부 마찬가지로 법인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여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 연월일 2017년 2월 20일이고요. 폐업 연월일 필요 없습니다. 사업장 동코드 마찬가지입니다. 대치동을 입력하면 관할세무서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나오죠. 자, 주소지는 용두동일 겁니다. 그죠? 주소지는 용두동으로 나오네요. 용두동을 찾아보시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나옵니다. 그러면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 납세지 나옵니다. 세무 담당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 간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 등록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공통사항입니다. 추가사항 부분입니다. 자, 법인 쪽에서 추가사항을 보시게 되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동일한데요. 추가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반기별 납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신고 방법은 크게 구분하시면 원칙은 사업장별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 납부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신고 방법에 보시면 사업장별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입니다. 총괄 납부 방법이 있고요. 사업자 단위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장별로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사업자 등록증별로 신고하고 납부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공부해 보시면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나 수치가 필요하다,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납부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별로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납부만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합쳐서 한 장으로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 등의 발급이나 수치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집니다. 오로지 납부만 한 장으로 이루어진다, 합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업자 단위는 여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한다. 따라서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 등 발급 이런 것들이 그 대표 사업자 등록증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구분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업장별 구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괄납부도 관할세무서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도 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사업자 단위 제도도. 원칙은 사업장별 신고입니다. 원칙은 사업장별 신고인데 혹시 세무서에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제도를 신청을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기별 납부입니다. 자, 반기별 납부는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 납부를 의미합니다. 자, 원천징수 세액은 원칙은 매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직전 연도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청했다라고 하면 여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원천세 신고하실 때 6개월 단위로 신고서가 작성이 되고 제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 과정들이 우리 교재 45페이지, 46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 국세환급 계좌가 나옵니다. 국세환급 계좌와 국세환급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8번, 9번. 8번, 9번은 혹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나 이런 경우에 환급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해 놓으시게 되면 관련되는 신고서 작성할 때 환급 계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본점 여부가 나옵니다. 지금 5001번 주식회사 세무사랑이 본점 사업자인지 아니면 지점 사업자인지 구분해 달라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본점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본점 회사 코드를 연결시켜주는 17번 본점 회사 코드를 등록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인 사업자에 대한 기본 사항과 추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